오늘 강의의 주제는 가전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가전제품 산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전제품 얘기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가전 부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서 매일 몇 종류 이상의 가전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다든지 세탁기를 돌려서 옷을 세탁을 하고 그것을 입고 나오는 이런 일을 당연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 가전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쓰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문이라는 것이죠. 가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 같은 그런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품, 의류, 물 등 해당 제품이 다루는 어떤 사물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지식이 종합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융합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전 산업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기술 수준을 잘 드러내 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활상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산업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가전 산업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한 섬세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냉장고 같은 경우에 특정하게 정해진 온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기존의 그 냉장고의 기본적인 컨셉을 넘어서서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보관하는 온도를 달리 설정할 수가 있고 또 문의 여닫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전 산업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죠. 1980년대까지 한국의 가전 산업은 해외 선진국의 모델을 모방한 저렴한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개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 기본적인 제품을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식이었죠. 한국의 가전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던 1960년대 중후반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금성사를 비롯한 이제 몇 개의 가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적인 가전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개는 일본 업체들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또 핵심 부품을 공급을 받고 그렇게 받은 부품과 이제 또 간단한 부품은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산업이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60년대 중반부터 한국 최초의 이른바 국산 가전제품들이 속속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965년에는 금성사의 눈표 냉장고가 출시되었고 1969년에는 백조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국 가전 산업의 성장은 비교적 더딘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 가전 산업의 성장이 비교적 더뎠던 이유는 이 부문이 당시의 한국의 경제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른바 사치제로 분류되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기본적인 전력망조차 촘촘하게 깔려있지 않아서 일부 농촌 지역에는 아직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964년이 되어서야 계획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제한송전이 공식적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도 정전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사정을 감안했을 때 한국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굴러가는 가전제품의 공급을 대단하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이 가전산업을 포함한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각종 장려 정책이 이제 펼쳐지게 됐지만 이러한 정책들 역시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원자재나 경공업 제품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즉 가전 제품들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가전 제품은 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든 것들을 값싸게 파는 것이 주된 목표였던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1980년 무렵만 해도 매 학년 초에 각 가구에서 어떤 가전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지역에서도 모든 가구에서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세탁기는 더 드물었고, 에어컨이라는 물건이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노동자의 권익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이제 대폭 증가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났고, 다시 얘기하면 가전제품에 대한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가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까지 선진국의 가전과 비슷한 제품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의 가전제품이 한국에서는 사치품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이제는 신혼부부라면 대부분 구매하는 생활 필수품으로 변모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1990년대) 이후로는 신혼살림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새로운 가전제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한국형 가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의 소비자들과는 다른 한국의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가전제품들을 이용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된 그런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1년 금성사에서 출시한 물걸레 청소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글이라는 제품명으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서구권에서 청소기, 진공청소기라는 것은 주로 카페트가 깔려있는 바닥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죠. 한국인의 생활 습관은 이제 서구인들과는 다르게 온돌방과 마루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 습관에 맞게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물걸레 청소기였던 것이죠. 다이어트 왜 하시죠? 불필요한 건 빼고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마이 보험 체크. 한국형 가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김치냉장고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치냉장고가 필요해진 이유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한국인의 주거 환경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무렵부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있어서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를 둘러싼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기존의 주택에서 뒷마당에 이제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묻어두던 그 김장독을 아파트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김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떤 경우에는 공동 김치독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 또는 간장이나 된장 또는 김치를 이제 집단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존의 냉장고와는 조금 다르게 김치 숙성에 적절한 그런 기능을 갖춘 냉장고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김치 전용 냉장고는 1984년 금성사에서 출시를 했고,
1992년에 삼성전자에서는 김치 숙성 과정을 센서로 파악을 해서 그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탑재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김치냉장고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김치냉장고는 만두기계라는 회사의 위니아 딤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소비자들의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김치냉장고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브랜드라고 하면은 딤체를 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적 변화들은 한국인의 생활에 맞는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분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인의 의생활에 적합한 통돌이 세탁기라든지 찌개류 같은 한국 음식에 이제 걸맞는 전자레인지라든지 가마솥으로 만든 구수한 쌀밥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들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물건들은 서양의 선례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제품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의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뜯어보고 모방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역설계 방식이 주된 개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의 이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외국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거를 그 제품을 구해서 이제 뜯어보고 어떤 부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모방을 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제품을 낼지를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부터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행 연구가 필수적인 그런 업무로 대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한국형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세탁기, 청소기 등이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엔지니어들의 손을 거쳐서 개발이 되었고 시장에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이후 약 20여 년 동안 한국 가전 엔지니어들의 경험과 역량이 상당히 축적되었고 가전제품을 비롯한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이라는 것을 주어진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면 한국의 가전 엔지니어들은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기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한국의 가전제품은 파격적인 디자인, 편리한 기능, 높은 품질 등을 앞세워서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한국 가전이 품질이 낮은 싸구려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전벽해 같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가전은 미국의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일본 제품을 서서히 밀어내고 전 시대의 센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면세점에서 쿠쿠 전기밥솥을 싹쓸이해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할 정도로 한국의 가전제품은 이른바 한류와 발맞추는 그런 현상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방 이후 한국의 가전산업은 수출 산업으로 시작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내수 시장이 커지고 깐깐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걸맞은 제품을 개발해내는 과정에서 기술적 역량이 대폭 향상되었고 그것이 거꾸로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제품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한국 가전제품 산업의 역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표어에 매우 걸맞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한 역량이 축적되면서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산업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가전은 세계 어디에서도 내놓지 않은 제품을 기획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 코트를 빨지 않고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러라는 제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집에서 맥주를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홈브루잉 시스템 같은 그런 가전제품도 출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제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의 가전산업이 어떤 제품을 내놓게 될지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